경제 데이터 블록체인에 올린다 그러고 아예 제도권 안으로 넣어줬단 말이죠. 전부 블록체인에 돈을 쓰고 있어요. 근데 정작 다수의 소비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돈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나리오가 뭔지 장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J쌤입니다. 오늘은 블록체인 기술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은 한국에 없어 가지고 요즘 한국 사람들이 가상화폐나 블록체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하나 확실한 거는 기관이나 정부가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는 않는 것 같다. 고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좀 답답한 부분인데 그러면 안 돼요. 기관이랑 정부가 왜 그렇게 블록체인이란 기술에 심혈을 기울여서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가지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벌써 2달이 넘었어요. 미국 정부가 경제 데이터 블록체인에 올린다 그러고. 벌써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L1도 그렇지만 옵티미즘이라든가 아비트론 같은 레이어 2 에도 데이터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7 월인가 8 월인가 지니어스 액트 통과됐죠. 그게 뭐냐면 미국이 가상화폐로 아예 뭐 "대놓고 돈을 벌어 보자." 뭐 이런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서 융통되면 채권이 팔리고 채권이 팔리면 자기네가 돈을 버니까 대놓고 그냥 많이 팔으라고 가상화폐를 아예 제도권 안으로 넣어 줬단 말이죠. 그냥 증권으로 인정을 해 줬어요. 이렇게 정부 자체가 미국 정부 자체가 이거를 선두적으로 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시장은 어떠냐. 미국의 큰 기업들, 테크 기업이랑 금융기관들도 전부 블록체인에 엄청 돈을 쓰고 있어요. JP 모건이 키넥시스라는 옛날에 오닉스라는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 환전, 송금, 자산 토큰화까지 지원하는 네트워크고요. 블랙록, 아이시어 많이 쓰시죠? 올해만 토큰화 펀드 몇 개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근데 정작 다수의 소비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모르거나 관심이 없어요. 문제는요. 바로 거기에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블록체인 기술 아직도 사람들이 대부분 모르는 초기 시장이에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오래됐어요. 암호학에서 뭐 논문도 많았고 하지만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거는 이제 시작이고요. 근데 잠재력은 어떻다? 무궁무진하다. 이게 그냥 옛날에 메타버스랑은 달라요. 메타버스는 가상의 공간이라는 개념이었고요. 그래서 버블로 끊었지만 블록체인은 실질적인 기술이고 인프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프라에다가 지금 금융권들이 금융을 실으려고 하는 거고 무역에서는 무역을 실으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선점을 하면은 앞으로는 기회가 널려 있다는 뜻이에요. 90 년대 초반에 주식시장이랑 비슷해요. 지금 뭔가 선점을 하면 나중에는 시장이 분명히 커지기 때문에 기회가 널려 있다. 그리고 문제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어려운 걸로 알아요. 이게 '아 어려워. 너무 복잡해. 그래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가는데 쉬워요. 조금만 투자해서 개념만 제대로 익히면은 뭐 코딩하고 내가 기술을 뭔가 알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진짜 그거의 중심적인 개념만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그것만 이해를 해도 그걸로 스파할 수 있고요. 내 브랜드가 있고 내 회사가 있으면 토큰화를 할 수 있고요. 그런 거 없으면 그냥 가상화폐 투자를 해도 돈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일단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건가, 그런 시나리오가 뭔지 일단 나열을 해 보면서 장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 번 투자한다. 이거 너무 쉽죠. 아니 하기 쉬운 건 아닌데 왜냐면 내가 돈이 있어야 되니까. 개념상 쉬워요, 개념상. 그냥 주식하는 거랑 똑같죠. 앱에 들어가서 계정 만들고 돈을 넣고 뭘 산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건데 뭐 실제로 그렇습니다. 17 년에 가격 얼마예요? 20,000,000 한국 돈으로 2천만 원 정도. 2025년 지금은 얼마예요? 100,000 12,000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요. 이거 한국 돈으로 1억 6천만 원 정도. 네. 시총은 어때요? 시총 전체 크기는 3천억 달러에서 2조 달러로 올랐어요. 이거 보면은 뭐 느끼시겠지만 원래도 알고 계셨을 수도 있고 비트코인 또는 뭐 가상화폐 위험이 너무 많아서 뭐 "투자 못 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적어도 비트코인은요 안전자산이에요 솔직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들이 이렇게 바닥을 깔아주고 있고 정부가 바닥을 깔아주고 시장이 기관들이 그거에 이제 몰두해 가지고 거의 우물을 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물이 퍼지면 시장이 커질 것이고 그러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시총이 어때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 시총이. 그러니까 이거는 오를 게 너무 뻔하다. 그래서 장점은요. 오를 게 뻔하니까 돈만 넣어 놓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이 벌어지네.'라는 거고요. 단점은 단기적인 변동성. 네. 뭐 지금만 봐도 왔다 갔다 하죠. 얼마 전에는 120,000 달러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또 100,000 달러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돈이 있어야 된다. 내가 돈이 있어야 기본 자금이 있어야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아 비트코인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 지금은 들어가는 거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두 번째 에어드랍. 에어드랍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개념을 모르는 분들이 좀 계세요. 에어드랍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프로젝트 만들었어." 이런 거거든. 막 이런 건데 "관심 있지? 그럼 써 봐. 내가 나중에 코인 만들 거야. 그래서 코인 얼마 될지 몰라. 코인이 뭐 하나에 누가 알아? 제2의 비트코인이 될지. 근데 그거 너한테 그냥 주기는 좀 그러니까 우리 서비스 써 보고 피드백 좀 줘. 피드백 주고 뭐 해서 얼마나 기여를 한지에 따라서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코인을 줄지 생각을 해 볼게."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단점은 뭐냐? 확실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에어드랍 열심히 참여를 했는데 마지막에 져 가지고 프로젝트에서 "우리 근데 사실 에어드랍 안 할 거지롱."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가 뭐 그렇게 놀리진 않겠죠. "사실은 에어드랍을 못 하게 됐어 얘들아."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프로젝트가 가다가 그냥 어디 꼬꾸라질 수도 있어요. 그냥 없는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드랍 한다고 에어드랍에 참여한다고 꼭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에어드랍을 받는다 손치더라도 그게 가치가 얼마가 될지는 전혀 모른다. 기대를 할 수가 없다. 보통은 이렇게 에어드랍 받아 가지고 ICO 하게 되면 상장을 하게 되면은 갑자기 가격이 막 변동이 엄청 치솟고 내려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 사이에 내가 그거를 이제 매도를 해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리스크가 되는 거죠. 에어드랍에는 결국에는 내 노동이 들어가. 조그맣지만 그 노동을 해서 불확실하지만 어느 정도 액수가 되는 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봤어요. 수천에서 수만 달러를 받는 사람들도 확실히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수십에서 수백 달러를 받는다. 수십에서 수백 달러면 얼마지? 한국 돈으로 1,000,000원 정도. 1,000,000 원에서 크게는 몇백만 원 정도. 근데 이게 에어드랍이 꾸준히 해야 돼요. 이거의 가치는 꾸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이든 아니면 일 주일에 몇 번이든 특히 사기 유저가 되려면은 되게 자주 해 줘야 되겠죠? 자주 오래 뭐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을 계속 이거를 해 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막 봇을 돌려 가지고 프로그램 돌려서 한다고 하는데 네 요거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영상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3번 채굴. 요거는 몇 년 전에 되게 핫했었죠. 제가 아는 분도 이거 채굴한다고 GPU 사고 그랬었는데 다시 여쭤보니까 옛날에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비싸져 가지고. 이게 왜 비싸지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채굴하는 난이도가 계속 높아져요. 그리고 전기세가 계속 오르니까 비용이 상승을 하게 되죠. 17만 에만 해도 $1,600 정도였는데 비트코인 하나 채굴하는데 지금은 27,000 달러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17만 원은 GPU로도 채굴이 가능했어요. 그냥 내 일반 노트북에서도 GPU 있으면 채굴 가능했거든요. 지금은 어떻다? ASIC이라는 채굴 전용 칩을 써야 된다. 이건 한마디로 뭐다? 내가 하고 싶어도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장비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확률 게임이니까 언젠간 되겠죠. 그래서 10 분마다 뭐 채굴한다고 하니 그게 내가 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단점은 할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 네 너무 비싸져 가지고 채굴자들 중국이랑 러시아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죠. 4번 토크나. 이거는 아직 감이 좀 잘 안 올 수 있어요. 이게 뭔지. 뭐 개념상으로는 '그래 뭐 토크나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어쩐다는 거야?' 뭐 이럴 수도 있고 토크나라는 거는 아주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 부동산이 있죠. 부동산은 10 억짜리가 있다고 하면 10 억짜리는 내가 사면 사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를 토큰화한다는 얘기는 막 100 개로 나눠요. 그러면 10억에 100 개면은 하나에 10,000,000원 되는 거. 그게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그 100개 중에 제가 2 개를 사면은 그 부동산의 100 분의 1을 소유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이 5개 사면은 5천만 원 주고 100 분의 5를 소유를 하게 되는 거죠. 부동산이 왜 부동산일까요? 옮겨 다닐 수가 없어요. 유동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부동산을 유동성이 있게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토큰화입니다. 그리고 이 토큰화에 블록체인을 통해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은 블록체인으로 돈 버는 방법 4 가지를 설명을 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볼 건데요. 제가 친구를 빼고는 다 해 봤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가장 익숙한 방법, 가상화폐 투자하기부터 정리해 볼게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